백업부동산 스토리 미네입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그 역대급 정책 22번째 발표죠. 그래서 이제 710 대책, 즉 주택을 취득하고 보유하고 양도했을 때 전방위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역대급 규제가 나왔습니다. 자, 과거의 정부에서도 일단 세금을 이용해서 일단 주택 가격을 잡겠다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지나고 보니까 현재 지금 세금을 강화시킴으로써 일시적으로 눌림목 현상은 있었지만 이 지금의 2020년 현재 주택 가격을 보게 되면 주택 가격이라는 것이 자 저점을 높이면서 상승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상승을 많이 했는데 자 지역적으로 차별화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지역적 차별화. 그래서 이제 지역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10억, 뭐 15억 올라간 지역도 있고요. 뭐 5억 이상 올라간 지역, 뭐 3억 이상, 2억 이상, 그리고 아예 안 올라간 주택도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차별화가 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시장에 주택을 취득하면서 참여하신 분과 또 이제 참여 안 하신 분, 그러니까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자산적인 격차가 벌어진 지난 4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난 4년 동안 이 격차가 굉장히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자산적으로 봤을 때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대한민국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누군가는 웃음을 빵끝 지었던 4년, 누군가는 굉장히 불안하고 억울하고 좀 한탄스러운 지난 4년이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지금 주택 가격이 상승하게 된 배경은 일단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바로 저금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동성 얘기를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지금 저금리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미국의 금리가 상승이 되지 않는 이상 자 저금리 부분은 이제 이 저금리 기조는 유지가 될 거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이제 유동성 장세. 지금 미국이든 유럽이든 화폐를 무지하게 찍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현재 여러분들 이제 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또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을 또 받았잖아요. 그 돈이 즉 유동성 그러니까 뭔가 이 M2 자금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제 광의 통화가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에 놓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추가 추경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풍부한 유동성, 즉 화폐가 많이 찍히면서 일단 가치가 좀 절하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이 화폐 가치가 좀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의 관심, 돈들을 지금 정말 많이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상담을 다 보면은 한 3억 정도 현금이 있습니다. 근데 갈 데가 없어요, 사실상. 예, 3억 가지고. 또 이제 내가 3억 가지고 내가 원하는 지역에 우리 아이들 교육시키고 싶은 지역에 주택 가격을 알아보게 되면 터무니도 없는 금액입니다. 근데 이제 이 3억 정도는 지금 대부분이 많이 갖고 있는 자금이고요. 또 지금 전반적으로 5억에서 한 7억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이 상당수 많아요. 상당수. 자, 그러다 보니까는 일단 대출 규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뭐 영끌까지 해서 끌어다가 주택을 취득하신 분들도 있지만 지금 상대적으로 지금 이렇게 자금들이 많이 풀려 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옛날에 그 시드머니라 그러죠. 1억 원. 자, 1억 원 가지고는 진짜 할 게 정말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눈높이는 굉장히 많이 높아졌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의 환경을 좀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자, 세금이라는 부분을 그 지난 정부에서 그러니까 지난 과거의 정부에서도 분명히 있었지만 어찌됐든 주택 가격은 자 우상향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지금 올라도 너무 많이 오른 주택 시장 저도 인정하고요. 자, 여러분들도 인정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주택 가격이 22번째나 대책이 나온 그 대책 발표를 했지만 주택 가격이 잡히지가 않았죠. 그래서 이제 710 대책, 그래서 강력한 규제가 취득과 보유 양도라는 이 전방위적으로 주택 이 가격 상승, 그러니까 상승을 이끄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세금을 굉장히 무겁게 물렸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침체를 침체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요번 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관망이고요. 일단 당분간은 좀 침체, 거래가 되지 않으면 침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사람들이 주택 가격이 떨어질 것이냐? 자, 이렇게 물어본다 그러면 떨어진다, 올라간다, 진짜 뭐 그 진짜 호불호가 확실히 갈려 있는 지금의 현재 시점인데 이것만은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앞으로 다주택자
우리가 그 공공 임대 비율이요. 지금 유럽의 뭐 20%대, 그리고 지금 일본 같은 경우도 한 20% 정도가 넘어간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8%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민간에서 지금 임대 아파트를 많이 공급을 해줘야 돼요. 임대할 수 있는 주택을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민간에서 임대주택을 많이 공급을 늘려줘야 되는데, 일단 지금 임대사업자에 대한 부분 폐지됐고요. 또 임대차 3법 시행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러한 부분도 굉장히 앞으로 시장의 주요 관심사가 될 텐데, 일단 현재 그 전세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올라가고 있는데, 전세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자, 매매 가격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710 대책이 나오면서 일단 다주택자, 자, 이렇게 이제 민간에 임대주택을 공급했던 다주택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일단 그 갭 투자예요. 예, 갭 투자. 그리고 또 다른 얘기로 하면은 투기꾼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러한 상황에 놓였거든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시장이. 자, 그런데 지금 이 민간에서 공급하고 있는 이 갭 투자, 예, 갭 투자. 그래서 이제 투기적인 주택을 굉장히 중과하겠다. 그래서 취득도 징벌적. 그리고 이제 이 보유세도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고, 또 이제 양도세도 굉장히 강력하게 나왔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여러분들이 과도한 보유세를 좀 회피하고자 하신다고 생각을, 그러니까 하려고 하시는 분들, 또 당연히 무겁게 들어오기 때문에 당연히 회피하고 싶겠죠. 자, 그랬을 때 일단 내가 갖고 있는 주택이 A급이 있고 B급이 있고 C급이 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도 C급이나 B급 같은 경우에는 처분 전략 쪽으로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취득세가 굉장히 무겁게 물려지는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취득을 할 때는 굉장히 무거운 취득세로 물리기 때문에 추가적인 주택 구매에는 조금 냉소적일 거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이 주택, 이 A급 이 주택을 하나 남겨놓고, 일단 똘똘한 주택이라고 하자. 요런 주택을. 똘똘한 주택을 남겨놓고, 나머지 주택 같은 경우에는 취득도 안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양도는 분명히 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다시금 이 현상, 서울 주택 가격 굉장히 제일 많이 올라온 시장인데, 지금 대부분 이 서울의 주요 똘똘한 주택, 그러니까 서울에서도요, 자, 비강남에 있는 주택을 우선 처분할 것 같고요. 비강남권. 그 다음에 서울 외 지역에 있는 주택을 처분할 것이고, 수도권 외에 있는 또는 광역시 외에 있는 주택들을 처분하는 사항들이 많이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세금만 잡아가지고 과연 주택 가격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또 다른 부작용이 분명히 생길 것 같은데, 자, 서울로 집중하는 현상이라는 부작용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서울 안에서도 이 강남 상구라든가 또는 개발 계획이 있는 용산, 여의도, 그리고 또 이제 이 서울에 곳곳에 도사려 있는 이 개발 계획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이 되지 않을까.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똘똘한 주택 있잖아요. 똘똘한 주택. 이 똘똘한 주택, 자, 여러분들 이제 강남에 있는 주택으로만 생각하실 게 아니라, 일단 이 똘똘한 주택 같은 경우에는 내가 가진 자본에서 내가 최선의 주택, A급, A급이라는 게 우리가 기존의 똘똘한 주택, 강남권 주택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A급이라는 주택이 서울이 될 수도 있고요. 수원이 될 수도 있고, 광명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인천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해당 지역에서 내가 가진 자본금을 가지고 가장 괜찮은 아파트, 주택을 내가 취득하고 보유하는 것이, 이제는 그런 주택들이 이제 똘똘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러한 주택 쪽으로 이제 집중하고 이제 선호하는, 그리고 또 선호한다라는 거래도 이쪽에서 실수요자, 즉 무주택자라든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또 주택을 갈아타잖아요. 자, 그랬을 때 그런 주택 갈아타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런 시장 쪽으로 좀 집중이 되지 않을까. 자, 그래서 이제 뭐 청주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규제적으로 묶였죠. 뭐 개발 계획도 분명히 있지만, 일단 이런 지역에 주택 투자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분간 주택 가격이 침체가 될 수밖에 없다. 왜? 처분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늘어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해당 지역에 주택을 늘려가지고는 이 다주택자라는 지위를 유지하면서 잃어버리는 부분이 더 크기 때문에, 즉 손실이 크다라는 얘기죠.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일단 굉장히 침체를 면치 못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세금으로만 집값을 잡겠다라는 거는 지금 원인을 잘못, 그러니까 뭔가 이게 우리가 한의원을 가더라도요 맥이라는 걸 짚잖아요. 자, 그랬을 때 뭔가 진단을 잘못해서 처방을 잘못하게 되면 또 다른 부작용이 분명히 생길 수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자, 분양가 상한제라고 한번 들어보셨나요? 분양가 상한제. 자, 분양가 상한제 하면 일정 가격 이상 분양을 못하도록 통제를 하는 건데요. 지금 분양가가 이번 정부에 들어서서 전혀 되지 않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고분양가 관리죠. 그래서 이제 도시보증공사 허그에서 눌러주기도 했고, 또 이제 분양가 상한제 지금 몇 차례 유예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8월 이후부터는 그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한다고는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된다고 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 해당 부분이, 자, 명시가 되지 않고 공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저는 별 의미가 없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지금 다주택자나 이 법인에게 지금 책임을 전가시키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조금 잘못된 그 좀 부분이라고 보여지고요. 정부에서 일단은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민간에서 공급하는 임대주택이 지금 굉장히 그 좀 많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적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게 한 8%밖에 안 돼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정부에서 이 민간 임대주택이 공급하는 분야가 좀 부족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또 세제 혜택을 주면서 또 이제 장려하는 부분도 분명히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 과거에도 생겼었고, 또 그리고 이제 그 주택가 경기가 과열이 되게 되면 이 민간한테 주었던 혜택을 또 걷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이 바로 걷어가는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다주택자, 굉장히 지금 법인 이쪽으로 지금 책임을 전가하고는 있지만, 일단 이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원가가 그러니까 분양가 원가가 그 공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주택 가격이 어떻게 올랐냐, 사실. 자, A라는 아파트 단지가 분양을 합니다. 자, 분양을 했는데 여기 이제 프리미엄이 붙죠. 그래서 지금 요즘에 또 신축 선호 현상 많이 갖고 계시고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이 해당 이 분양한 아파트의 프리미엄이 붙고, 이제 가격, 이 선호 현상이, 신축 아파트 선호 현상이 높다 보니까 가격이 치솟는 거죠. 자, 그러면 주변에 있는 B라는 재고 아파트, C라는 주택, D라는 재고 주택, 자, 요 재고 주택들이 또 이 분양가,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가 굉장히 프리미엄도 붙고 선호 현상이 있다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 그랬잖아요. 이 재고 아파트, 재고 주택들이 또 가격을 상승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또 주변에 지금 아파트가 또 분양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전에 이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더 비싸고요. 또 이쪽 쪽도 프리미엄이 또 붙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쪽 해당 지역에 플러스로 개발 계획까지 또 발표가 돼요. 자, 그러니까 프리미엄이 상승 속도는 더 가파르게 올랐고요. 또 주변에 있는 이 Z라는 재고주택 같은 경우에도 이 아파트, 신축 아파트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같이 동반 상승을 했거든요. 이게 지난 4년간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분양가 원가를 공개하겠다라고 얘기를 막 왔다 갔다 했고 시끄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면서 이 분양가 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이상, 제가 봤을 때에는 중장기적으로 이 세금으로만 규제를 한 지금의 상태에서는 주택 가격을 다 때려잡기는 어렵다. 자, 그리고 710 대책 분명한 건 지금 어느 특정 지역, 자, 똘똘한 주택 쪽으로 쏠림 현상이 분명히 일어날 거고, 지방이라든가 또는 지금 뭔가 못난이 주택이라고 할 수 있는 상대적으로 조금 지역적으로 좀 가치가 떨어지는 지역들, 취득도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없을 거고 양도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없을 거다. 자, 그랬을 때 일단 여러 가지 이 상황이 복합적으로 지금 결여가 되어 있는 이 현재 시점에서, 일단 우리가 이 다주택자 또는 이 법인으로 투자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전가할 게 아니라 정부에서의 역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서민 실수요를 위해서 무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했을 때 좀 저렴하게 공급을 받을 수 있게끔 이 분양가가 공개가 돼야 돼요. 이 분양가가 공개가 되면, 아, 주택이 지금 우리가 분양 가격은 이만큼 가격에 분양을 했는데, 사실 알고 보니까
원가는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원가는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원가는. 예, 그러면 사람들이 아, 이 아파트가 굉장히 비싸구나. 고평가되어 있구나. 아, 굉장히 거품이 많이 껴 있구나. 자,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선분양이라는 걸 했을 때 이 분양가상은 이제 뭔가 이 일정 금액 이상 자, 분양을 못하게 도록 하는 건 맞는데요. 자, 분양가가 얼마인지 공개적으로 이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 내용이 없다 그러면 사실상 세금으로만 잡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보여져요. 세금으로만. 그리고 지금 유동성 문제 이거 되게 심각합니다. 유동성 문제. 외국의 그 유명 그 아이비뱅크죠. 그래서 이제 투자은행에서 나오는 보고서를 보게 되면 이 유동성이 진짜 폭발적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돌고 도는 돈, 자, 어디론가 관심사를 돌려줘야 되는데 관심사를 돌려줄 만한 곳이 없어요. 오히려 그 주식, 우리나라 사람들도 주식 많이 하잖아요. 요즘에 코스닥, 코스피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그리고 주식 계좌 굉장히 많이 트고 있다고 하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주식에도 양도세를 물리겠다. 자, 양도세 물리겠다고 하니까 주식 위험자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여기 있는 관심사가 다 지금 부동산으로 또 들어온 측면도 있거든요. 또는 이 주식시장에 들어가던 자금이 이탈을 해서 지금 외국에 있는 주식을 취득하겠다라고 계좌 개설들이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정책적으로 지금 뭔가 이 유동성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유동성 자금에 대해서 지금 어디론가 좀 이동시켜 줄 수 있을 만한 돌파구가 필요한데 이 돌파구가 없어요. 자, 그러다 보면은 세금 또 이제 뭔가 부동산 특정 지역으로 똘똘한 주택을 위주로 또 이제 그 1주택 쪽으로 이제 선호하는 현상들이 일어나면서 뭔가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만큼은 일단 집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본인이 갖고 있는 주택에 대해서 일단 철저하게 포트폴리오 점검과 그다음에 향후 예상되는 그 종부세 그러니까 보유세에 관한 부분들 조금 여러분들께서 그 계산을 잘 하셔가지고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 자 이제 그 유지를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감당이 좀 어려운 상황인지 자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포트폴리오를 좀 변화를 많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종부세 지금 강력하게 이제 중과 때린다고 했는데 중과 때린다고 이제 발표가 됐잖아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종부세 대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거고 종부세 대상이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뭐 취득하거나 또는 뭐 취득은 뭐 내가 무주택이든 1주택에서 또 2주택으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자, 더 이상 주택을 취득하지 않는다 그러면 1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염려되는 바는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걱정의 난이도, 그러니까 이 눈높이가 사람마다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근데 확실한 건 지금 유동성 자금 어디론가 풀어줄 데는 없다. 자, 그리고 이제 다주택자 법인만 잡을 게 아니라 일단 이 세금만 지금 강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많잖아요. 아, 세금 확보하고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뭔가 지금 부동산 가격 다 올려놓고 이렇게 어디론가 도망치지 못하게끔 꼼짝마 상태로 만든 거 아니냐. 자, 그리고 또 최근에 이제 증여세 뭔가 건들 것 같다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어제 오늘 뉴스에서 이제 그 증여세를 좀 손보겠다. 자, 이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결국에는 세금만 올리는구나. 세금만 올려. 자, 이런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여튼 지금 시장은 좀 똘똘한 주택이 있는 그러한 지역으로 조금 관심도가 많이 쏠려질 것 같고요. 또 향후에 이제 철도나 또는 일자리나 대규모 개발 계획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지방에 지금 수도권도 상당히 뭐 안성이나 뭐 이 평택이라든가 뭐 용인이라든가 또는 화성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땅덩이가 넓은데 자, 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핵심 지역을 그 지역 안에서도 핵심 지역을 빼고서는 굉장히 침체를 많이 겪을 것 같아요. 저 뭐 동두천, 포천, 파주 이런 지역들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랬을 때 일단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지금 다주택자와 일단 법인으로 규정을 하고 지금 세금이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가 된 지금의 시점. 자, 여러분들 사실상 제가 봤을 때에는 이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 그리고 이제 유동성 문제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좀 깊이 해봐야 되는 정부고요. 그에 대한 그 정책을 조금 만들어줘야만 이 오갈 데 없는 돈이 부동산에 더 이상 쏠리지 않는다고 보여지고요. 또 이제 분양가 같은 경우에도 일단 원가가 공개됨으로써 실제 가치가 얼마인지를 밝혀줘야 되는데 사실 그게 밝혀지지 않다 보니까 일단은 밝혀지지 않다 보니까 우리나라 재벌 대부분 건설사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이 건설사만 사실 돈을 많이 벌어가는 구조였다. 또 그리고 일부 청약 당첨돼서 괜찮은 지역에 청약이 당첨돼서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다. 자, 이게 이제 로또예요. 로또 청약. 근데 지금 분양가가 원가가 공개되지 않으면 이 개인이 얻어가는 이 로또, 로또 아파트라고 그러죠. 이 로또, 즉 프리미엄은 만약에 이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지속적으로 이 건설사가 건설사가 대부분의 이익금을 챙겨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가 실시된다고 했는데 일단 분양가 원가가 공개되지 않는 분양가 상한제는 어 우리가 붕어빵에 그 인고 빠진 붕어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동산 지금 대부분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이 분양가 부분도 분명히 이 좀 가격도 눌러주고 그리고 또 이제 이 원가가 공개가 돼야 된다. 자 그래야 조금 더 정책적으로 실효성이 조금 그 무게가 실린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이쯤에서 부동산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